수학교실로 옮겨온 세계적인 건축물. 수학교실에서 구현하는 최첨단 기술. 수학교실에 나타난 슈퍼히어로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수학이다. 수학을 일단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늘 하는 질문이 이거 배워서 어디에 써요?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학생들이 이해가 돼야 이제 수학을 좀 재밌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클릭 한 번으로 실현되는 수학적 사고와 창의력. 이분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데요. 수포자동, 좌표와 함수를 자신있게 다룰 수 있는 교실로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화기애애 교실을 꽉 채우고 있는 이 학생들은 다름 아닌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 포물선의 성질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 포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렇지, 대포. 자, 대포에서 포는 무슨 역할일까? 그렇지, 던질 포. 자, 우리 이거는 던질 포에 대한 내용이고, 물은? 자, 물건. 그렇지, 물건, 물. 선은? 그렇지, 선, 줄선. 자, 그러면 이 뜻은 결국 뭐야? 자, 물건을 던질 때 나오는 선이라고 해서 우리 포물선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물건을 던졌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알조메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각조의 조장들 나와서 3대씩 한번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오메스란 역량 중심의 수학 교육을 위해 개발된 도형 학습용 소프트웨어로 학생들이 스스로 도형과 대수, 기하를 탐구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도형을 그릴 수 있고 함수식을 입력하면 그래프로 구현되는 공학적 도구인 셈이죠. 자신들이 실제로 손으로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리긴 하지만 손으로 그리는 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학도구로 좀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길이가 같은지 측정을 한번 해봄으로써 이제 포물선을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학도구가 관찰의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열심히 탐구한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늘 그냥 문제만 풀고 정답이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문제를 푼 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네 라고 이제 성취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학도구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지오메스를 활용한 수업 한번 지켜볼까요? 그렇지, 우리 모션샷을 활용해서 현재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 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곡선이 진짜 우리가 배운 포물선의 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평소 수학과는 상관없이 던지고 놀기에 바빴던 공. 그런데 거기에도 수학적 원리가 담겨 있었다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니 포물선이 정말 뚜렷이 보이네요. 자, 얘가 진짜 우리가 아는 포물선 식이 맞는지 그러면 포물선 식까지 한번 입력해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주소로 다 들어갔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사진을 일단은 업로드해서 우리 링크를 일단은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 두 번째 이미지 주소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RGO 도형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두 번째에서 밑에서 또 두 번째 그림 넣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주소를 붙여주면 현재 그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하면 또 순서대로 원본 비율 유지, 격자 밑으로 보내기, 배율에 따르기 라고 해서 현재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 사진이 우리 격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죠? 네. 해서 우리 함수 식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직접 도형을 그리거나 그래프를 외우던 지루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익숙한 기기로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알지오메스의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죠. 희석이네. 희석이는 어디에? 자, 와, 여기 보니까 일단 공을 쫙 던졌을 때, 자, 이 포물선의 식 얼마 나왔어? 자, 그 다음. 자, 창렬 전에 또 농공을 이렇게 던졌네. 자, 이 식은 뭐 얼마 나왔어? y는 마이너스 4분의 2x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이제 포물선의 식을 보고 초점과 준선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식에 대입하면 간단히 계산만으로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포물선의 성질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자, 어디 위에? 자, 포물선 위에 점도구 해서 포물선에 한 점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준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또 뭘 해야 될까? 자, Y축과 평행하도록 일단은 선을 그어야 되겠네. 그래서 자, 선을 한번 그어 본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점도구를 활용해서 일단은 수선의 발 내린 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요 점을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거리가 같다잖아. 그러면 일단은 뭐 써야 될까? 자, 선분 도구 사용해서 자,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네. 우리 같은지 확인하는 도구가 있나? 그렇지, 길이 도구가 있어. 자, 해서 두 개 해보니까 두 개 어떻다? 자, 지금 눈 좋은 사람 보이나 이거? 얼마야? 2.4. 직접 계산한다면 일일이 모든 점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알지오메스가 덜어주고 방정식만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그래프의 모양도 알지오메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감흥이 없으니까 한번 움직여보면 얘 길이 똑같은 거 맞아? 자, 요렇게 자, 길이가 계속 같게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자, 왜냐면 이때까지 그냥 공을 던졌어. 던져보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야? 포물선 모양이다가 끝이었잖아. 근데 이제 얘를 보니까 공을 던졌어.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준선과 초점이 있어서 계속 길이가 유지하면서 날아간다. 좀 새롭게 보이나? 평소에 그냥 공식을 외워서 이게 그냥 포물선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걸 활용해서 하니까 이게 어떤 것이 이제 포물선이고 이게 딱 명확하게 보이니까 나중에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것들의 속도와 가속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은 실제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학생들은 크게 관심이 없이 그냥 답을 어떻게 내야 되냐에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학도구를 사용하면 이 점이 최소한 어떻게 움직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3초에서 5초까지 이 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거리가 내가 계산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식만 입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포물선은 이것밖에 없어? 또 어디 있을까? 위성? 위성에서 어디 쓰이지? 안테나? 자, 안테나의 어디에? 이제 수신을 하기 위해서 반사판. 뭐 그런 데 쓰이겠지? 이 위성 안테나에서 보면 자, 마치 옆모습이 뭐 같아? 포물선과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이 위성 안테나의 반사판은 포물선의 성질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위성 안테나 반사판에서 찾은 포물선에는 어떤 수학적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자, 우리 빛은 어떤 운동을 한다?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직선 쫙 이렇게 들어갔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반사가 돼서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수신기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 반사의 원리가 뭐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자, 근데 지금 두 개 각이 같습니까? 오, 같네.
자, 그러면 얘가 반사되어서 들어갔을 때 이 점은 과연 뭘까? 초점일 것 같다, 맞지? 근데 초점일 것 같지만 초점인지 확인한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이 빛이 X축의 평행에서 반사되어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이 수신기의 위치가 과연 초점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주어진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제공해 있는 RGO 도형에는 지금 접선 도구랑 선대칭 도구가 없어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공학적 도구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다시 연필을 잡은 학생들. 이건 정준기 선생님만의 특별한 알지오메스 수업 방식입니다.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면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에서 나온 것이죠. 그냥 단순히 도구 사용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궁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 도구 사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길러야 되는 역량은 문제 해결력도 포함이거든요.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교사 입장에서 문제풀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담도 있는데요. 알지오메스 수업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반영시킨 것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학도구의 재미는 들려 하지만 이제 공학도구로서 끝나면 이제 수업 후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접선과 그리고 선대칭인 선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과정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학생들이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하자라는 게 취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들이 열심히 계산한 결과가 내가 입력을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네? 진짜 입사학과 반상이 같게 되네? 라고 했을 때는 또 성취감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자기가 접선의 방정식 구한 거랑 그리고 그 반사된 선의 직선의 방정식 한번 어떻게 구했는지 나와서 발표해 볼 사람? 모두 같은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냈을까요? 저는 이 입사학을 세타로 잡았는데 입사학과 반사학이 같은 거, 이 반사학도 세타가 되고 또 억각에 의해서 이 각도 세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은 선에서 이 직선이 들어올 때 전반사한다는 알았으니까 이 지나는 접선을 기준으로 이 직선과 대칭하는 직선을 찾게 되면 이 초점을 지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포물선 우선은 저는 블록 코딩 중에서 거북이, 터틀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포물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꺾여져야 되는데 이 각이 몇 도일까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양한 풀이가 있던 이유가 어쨌든 공학도구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전혀 이 빛이 어떻게 운동을 하냐는 거는 사실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결과값은 같다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까지 이르기가 서로 다른 사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발표를 통해서 저런 방식도 있네, 또 저런 방식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